이번 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힘 중에서 마찰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마찰력은 일단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운동을 방해하는 힘 정도로 생각한다 맞지? 자, 지면 위에 물체를 올려놓고, 자, 지금까지는 이 지면과 물체가 힘을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마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물체의 질량이 m이라면, 자, 물체가 자기의 무게만큼 들어 올려지거나 눌려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무게만큼 밑에 있는 면을 눌러줄 거고, 지면이 얘를 위로 떠받치는 힘, 이렇게 이제 작용 반작용을 주고받겠다 맞지? 자, 그러면서 물체가 정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배웠어요. 시그마 F는 0인 상태. 자, 이렇게 이제 두 힘의 상호작용이 중력과 눌러주는 힘과 떠받쳐지는 힘, 이렇게만 배웠는데, 자, 지금 마찰력을 이제 다루니까 마찰력 보면 여기 요 이제 물체와 지면이 접촉하고 있는 요 면을 좀 자세히 보면 이 면이 실제로는 좀 까칠까칠하다 이거지. 저렇게 직선 형태로 매끈매끈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요렇게 이제 면이 물려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내가 외력, 뭐 힘을 줘서 뭐 2N 정도 줬다 하자. 잡아당겼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물체가 잡아당겨지겠지.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건데 턱이 걸리겠죠. 요 면이 여기에 걸릴 거고 요 면이 여기 걸릴 거다 맞지? 턱이 걸리면 물체가 가는데 운동하는데 방해를 받을 거니까 왼쪽으로 힘을 받을 거다. 요 힘이 마찰력의 원리다 이거지. 자, 그러면 주고받는다 했어요. 자, 물체가 가는데 방해를 받으면 물체가 밑에 있는 지면은 오히려 반대로 밀겠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작용 반작용으로 받는 힘이 마찰력이다. 여기서도 그려보면 요 방향으로 마찰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지면에게 마찰력을 돌려준다. 자, 이런 식으로 주고받을 건데, 요 밑에 보면 마찰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으로 나눕니다. 자, 정지 마찰력은 일단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지면 위에 물체가 있는데 이 지면이 마찰력이 있는 지면이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내가 힘을 좀 작게 주면 2N은 제법 작은 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2N 정도의 힘으로는 이 물체가 꿈쩍도 하지 않더라 이거지. 마찰력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2N을 줬지만 얘가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을 딱 2N 외력에 맞춰서 받으면서 얘가 시그마 F는 0인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지면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힘을 좀 늘려보는 거지. 3N 늘려봤어. 그래도 안 움직인대. 그러면 마찰력도 따라서 3N 늘어나면서 외력에 맞춰서 늘어나면 되죠. 결국은 시그마 F는 0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얘가 계속해서 지면에 대해서 정지해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자꾸 늘리다 보니까 경계 상황 10N 정도 늘리다 보니까 10N보다 살짝 더 큰 힘이 되었을 때 이 물체는 드디어 운동을 시작한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 물체가 받을 수 있는 마찰력은 무한대까지 증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물체가 받을 수 있는 마찰력은 한계값이 있다 이거죠. 그게 지금은 10N이라고 하죠. 그러면 10N이 얘가 받을 수 있는 마찰력의 한계값이니까 10N 이상이 되는 힘으로 넘어가는 힘으로 당겨주면 이 물체는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요게 자, 요런 이제 마찰력들이 전부 다 물체가 지금 지면에 대해서 정지하기 위해서 받은 마찰력이잖아. 요런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자. 그치? 자, 근데 이 정지 마찰력은 그 최대값이 정해져 있다. 그 이상의 정지 마찰력은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요때는 지금 10N이 최대값이니까 요 10N 최대값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정지 마찰력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정지 마찰력이란 거는 뭐 F를 마찰력 하는데 여기 이제 정지라는 표현으로 스태틱 요 S 한번 붙여줘 보자. 자, 이 정지 마찰력은 정지하는 데 필요한 힘만큼만 주면 돼. 근데 이 정지 마찰력은 최대값, 정지 마찰력 중에서 최대값이 정해져 있다 이거지. 이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은 마찰력이 필요하다면 정지하는데 그 정지 마찰력을 줄 수 있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운동 마찰력. 자, 운동 마찰력은 여기 보면 이제 외력이나 물체의 빠르기에 관계없이, 자,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 크기에. 자, 그러면 운동을 하게 되면 받는 마찰력은 항상 크기가 일정하다 이거지. 상황과 상관없이 운동한다는 것만으로. 자, 그러면 지면 위에서
방금 전의 상황에서 10N 이상의 힘을 주면 이제 미끄러졌다 맞지? 그러면 20N 줘보지 뭐. 그러면 20N을 주면 얘가 운동을 하겠죠. 자, 운동을 할 때 받는 마찰력.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힘을 받겠지. 자, 이 왼쪽의 힘은 받는 마찰력은 계속해서 20N이든 30N이든 운동을 한다는 상황에서는 똑같다 이거지. 자, 그게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고, 요 운동 마찰력은 그래도 운동을 하면서 받기 때문에 요 정지하면서 받는 마찰력 중에서 최대가 요 10N보다는 좀 작을 거다. 그래서 뭐 한 8N 이렇다 생각하면 얘는 20N 당기고 마찰력 8N 받으니까 얘가 받는 최대 그 알짜 힘은 12N이다 하고, 뭐 만약에 얘가 2kg이면 얘 가속도는 6m/s 제곱이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개념 확인 가보니까, 자, 일단은 수레가 있어요. 자, 지금 앞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마찰력을 정의를 할 수 있었어. 자,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면과 면을 접촉하고 있는 물체, 질량 M짜리 물체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근데 지면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맞지? 자, 그러면 지면과 동일시 되는 게 우리 문제를 푸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지면은 정지해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그냥 당연히 지면이 봤을 때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거지. 자, 하지만 결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물체한테 마찰력을 주는 건 아니거든. 지면이 이 물체한테 마찰력을 주기 때문에 이 물체의 운동을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마찰력을 주는 면이 접촉해 있는 지면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마찰력의 방향을 정의할 수 있다 그지?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자,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자, 이제 1kg 물체에게 집중을 해볼 건데 1kg 물체는 지면이 아니라 2kg 수레랑 면을 접촉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지면에 정지한 사람이다 맞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줄을 통해서 6N이라는 힘으로 수레를 끌어당겼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 수레를 당겼지만 수레 위에 있는 물체도 함께 달려오겠죠. 자, 그러면 물체도 오른쪽으로 운동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물체가 항상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힘을 오른쪽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물체가 지금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 물체가 중력을 받겠지. 중력은 위아래 힘이잖아. 그리고 밑에 있는 수레가 얘를 떠받치겠지. 이것도 위아래 힘이에요. 그러면 수평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은 결국 이 물체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이 면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면과 평행한 방향,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니까 이때 받을 수 있는 힘은 마찰력밖에 없다 이거지. 자, 근데 1kg이 오른쪽으로 마찰력을 받아야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1kg는 오른쪽으로 마찰력을 받고 있고, 물체가 수레로부터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면 물체도 수레에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 반작용 왼쪽으로 힘을 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방향에 대해서 이상할 수가 있어. 자, 이게 나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 사람인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1kg짜리 물체는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다 맞지? 근데 마찰력을 받는 방향도 운동 방향과 똑같은 오른쪽이네. 그러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하면 조금 안 맞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서 항상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맞아, 마찰력은. 근데 이 운동이 우리가 봤을 때 운동이 아니라 얘한테 마찰력을 주는 주체에 대한 상대 운동. 자, 밑에 보면 수레야. 수레가 얘한테 마찰력을 주는 거지. 그러면 수레 입장에서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수레를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수레가 봤을 때 물체는 자꾸 어디로 가려 하면 왼쪽으로 간다 이거지. 왼쪽으로 가려. 그러면 수레의 입장에서 물체가 왼쪽으로 운동을 하려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물체에게 오른쪽으로 힘을 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체 입장에서는 수레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수레의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힘을 주고, 이렇게 이제 힘을 주고 받을 거고. 자, 결국 이 힘을 주고 받는 상황이 되면 이 상황과 또 다르지 않다 이거죠. 자, 1kg, 2kg을 줄로 매달고 내가 6N을 당기면, 자, 얘들이 함께 움직이는 물체 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자, 요 줄이 1kg도 함께 가자고 힘을 전달하면서 반대로 2kg한테는 반대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힘을 전달한다 맞죠. 그러면서 이 6N이라는 힘이
전체 힘이 되면서 얘네들 둘이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힘을 나누어 준다 했어요. 자, 그때 나누어 줄 때는 질량 비대로, 질량이 1대 2니까 얘들 둘이 함께 운동하려면 가속도가 동일해야 한다, 맞죠? 그러면 동일한 가속도를 가지려면 힘도 1대 2로 나누어 받아야 된다 이거지. 전체 힘은 요 6N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2kg은 4N, 1kg은 2N 나누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지금 장력은 그냥 1kg을 얼마로 당기면 된다. 2N 당겨주면 2kg도 반대로 2N 받을 거니까 2kg이 받는 힘은 4N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요 역할을 지금 요 수레와 물체에서는 마찰력이 그 역할을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내가 6N으로 2kg 잡아 당겼는데 2kg이 1kg한테 마찰력을 전달하면서 너도 함께 가자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1kg이 필요한 마찰력, 전체 6 중에서 또 3분의 1, 질량이 1대 2니까 그러면 1kg이 2N의 마찰력을 받고 1kg이 2kg 수레한테 반대 방향으로 2N의 힘을 줄 거니까 수레는 또 오른쪽으로 4N 힘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함께 잘 운동할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 2번을 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과 크기는 얼마인가? 자, 오른쪽으로 2N. 자,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물체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마찰력을 받는 상황이다. 그치? 오케이. 밑에도 한번 보면 자, 같은 조건이야. 같은 조건에서 이번에는 1kg 위에 있는 물체를 잡아당겼어요. 자, 위에 있는 물체를 잡아당겼고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한다는 상황이 된다면 자, 물체계로 문제를 풀면 된다 맞지? 자, 1kg 물체가 수레로부터 어디로 마찰력을 받는지 궁금하면 수레 입장에서 물체 운동을 생각하면 돼. 자, 수레는 가만히 있는데 물체가 오른쪽으로 당겨졌다 맞지? 그러면 수레 입장에서는 물체가 자꾸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가지 말라고 방해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마찰력을 주겠다. 그러면 물체는 수레에게 반대 방향으로 반장해요. 마찰력을 주면서 수레도 함께 가자고 마찰력을 주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요 마찰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상황이 수레다 맞지? 자, 그러면 수레에게 수레 질량만큼 필요한 힘을 마찰력을 줘야 되네. 그럼 이때 마찰력은 지금 주고 있는 전체 6N 중에서 3분의 2는 줘야겠다 맞지? 그러면 4N 주고 여기 마찰력은 반대로 4N 받고 그래서 1kg은 2N R자임 받고 수레는 4N 받으면서 함께 잘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거죠. 오케이. 이번 그림과는 마찰이 있는 빗면에서 자 A랑 B 자 우리가 원래 하던 빗면에서 A랑 B를 이렇게 매달아서 등가속도 운동 시키는 이런 상황인데 일정한 속도네. 그러면 등속도네. 그러면 등속도는 자 지금까지 우리 했던 거는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A가 받는 중력의 성분 그 다음에 B는 빗면이 아니라 오롯이 B의 무게가 다 실린다 맞지? 그럼 요 두 힘이 서로 비겼으니까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는 등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풀었는데 자 마찰이 있는 빗면이죠. 그러면 마찰을 적용해서 자 빗면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빗면에 대해서 움직임의 반대 방향 그러면 A가 빗면에 대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빗면에서 내려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마찰력 추가로 받겠지. 그러면 요 마찰력 방향은 B의 무게 방향으로 결국은 얘들의 움직임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과 그 다음에 빗면 따라 내려가지 못하게 반대로 받는 힘 이 두 가지가 서로 겨룰 건데 지금 이 마찰력은 mg B의 무게랑 같은 방향의 힘이다 맞지? 그거랑 A가 받는 중력의 성분 요게 서로 겨루겠네. 근데 비겼다 했으니까 F가 마찰력과 mg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아 상황은 C로 물체를 바꿨더니 이제 요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 그때 가속도가 3분의 g 오케이.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전체 힘 자 A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중력 성분과 A가 빗면 따라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까지 받고 있는 상황 그거랑 둘의 합이랑 4mg C의 무게랑 겨뤘더니 C 쪽으로 가속이 되네요. 그러면 전체 힘은 4mg 마이너스 라지 F와 스몰 F의 합.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은 2m과 4m이니까 6m. 요렇게 했더니 가속도가 3분의 1g다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6m 넘기면
4mg 마이너스 라지 f 플러스 스몰 f가 2mg다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f랑 라지 f랑 스몰 f를 더하니까 이게 2mg다 이 소리죠. 그러면 위에서 라지 f가 마찰력 더하기 mg라 했으니까 같이 연립을 해보면 결국 라지 f는 2분의 3mg, 그 다음에 스몰 f는 2분의 1mg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마찰력 물었으니까 2분의 1mg. 오케이. 요 문제도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물체계로 풀던 문제에서 마찰력만 추가하면 됩니다. 자, 가 그림에서 보니까 가 그림에서 양쪽에 BC 매달았네. 그러면 B의 무게 20, C의 무게 mg, 서로 겨루는 힘인데, 자, 마찰이 있는 수평면이라 했으니까 A 물체가 마찰력 받을 거고 A가 지금 수평면 위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맞지? 그러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F 받겠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세 물체계의 운동이 A의 속력이 등속도네. 그러면 일단 세 물체가 받는 힘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 이 소리죠. 그러면 22와 20N과 F는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고 C 무게 mg는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니까 균형이 맞으면 20 플러스 F가 지금 mg랑 같은 힘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그림으로 가니까 B를 옮겨 달았다 맞지? 그러면 이제 C쪽, B쪽 요쪽에 힘이 좀 더 우세하겠네. A가 여전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찰력은 왼쪽으로 받을 거고, 그 다음에 C의 무게와 B의 무게 합으로 전체적으로 이쪽 오른쪽으로 내려가려고 할 거니까 mg 플러스 20. 그래서 두 힘이 겨루면 mg 플러스 20에서 F 빼겠다 맞지? 요게 전체 힘이고, 요 전체 힘을 전체 질량 m과 6의 질량을 나누면 그때 요 세 물체의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나 그래프에 보니까 1초 만에 속도 4증가했으니까 4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에서 우리가 mg가 20 플러스 f인 힘을 찾았으니까 요 mg 대신에 20 플러스 f로 바꿔주면 f는 날라가고 m 플러스 6분의 40이 지금 4가 돼야 되니까 m 플러스 6이 10되면 되겠네. 그러면 질량 m이 4kg이구나. 그 다음에 질량 m이 4니까 요 mg 무게가 40이니까 f는 20N, 마찰력 20N 받는다 이거죠. 기니디 보면 기억 질량 m이 4kg이다 했으니까 3kg 틀렸죠. 니은 A와 수평면 사이에 마찰력 20N 맞고, 그 다음에 디귿 A와 C를 연결한 실이 C를 잡아당기는 힘. 자, A와 C를 연결한 실이니까 가에서는 요 실. 그러면 요 M이 4kg 나왔으니까 C로 보면 되겠네. 자, C는 지금 아래 방향으로 등속도지. 등속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장력과 얘 무게 같다. 무게 40이니까 장력도 40N. 자, 그 다음에 요 나 그림에서는 A, C 사이의 줄 C보다는 이번엔 A 보는 게 편하겠네. 마찰력이 20N이다 구했고, A가 지금 하는 운동이 오른쪽으로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4죠. 그러면 4kg 질량이랑 곱하면 오른쪽으로 16N R자인 받아야 된다 맞지? 결과적으로. 그러면 장력에서 마찰력 빼서 16N 돼야 되니까 장력은 36N이다. 그러면 비교하면 40이랑 36이니까 가가 더 크다 돼야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했으니까 틀렸네. 그래서 답은 니은. 탄성력. 자, 탄성력은 일단 우리 앞에서 용수철이 한번 나왔을 때 얘기는 나왔어요. 자, 탄성력은 용수철이 주는 힘. 자, 그러면 용수철이 힘을 주는 원리가, 일단은 용수철은 자기 길이가 원래 길이가 있어. 그럼 보통 이제 원래 길이 또는 자연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일단은 자연 길이 상태에 있는 용수철은 힘을 주지 않지. 근데 이 자연 길이에서 늘어나거나 압축되거나 변형이 되면 힘을 준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길이가 늘어나면, 자, 원래 길이로 돌아오려는 게 용수철의 특징이니까 원래 길이로 돌아오려면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이렇게 원래 길이 돌아오기 위해서 양쪽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있다면 잡아당기면서 힘을 주겠다 맞지? 요게 탄성력의 방향이다 그지? 마찬가지로 용수철의 길이가
원래 길이보다 압축이 되면 다시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양쪽에 매달린 물체를 밀어낸다. 요게 이제 용철 탄성력의 방향이고, 자 크기는 우리 이거 중1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힘하면서 배운다 맞지? 자 용수철에 천장에 일단 한쪽 끝을 매달고 한쪽 끝에 만약에 물체를 매달았어. 질량이 m이야. 자 그러면 이 mg만큼의 중력을 버틸 수 있는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거기서 물체가 힘의 평형 상태로 가만히 매달려 있겠다 맞지? 자 그게 요 정도. 요게 이제 뭐 x라 칩시다. x라는 길이만큼 늘어났을 때 얘가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 하면 요 x라는 길이만큼 늘어나서 받는 탄성력과 얘 중력이 같다라는 소리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물체의 질량을 m이 아니라 2m으로 더 늘렸어. 자 그러면 같은 용수철이면 용수철이 얼마나 늘어날까? 자 물체의 질량을 2배로 만들면 물체의 무게도 2배가 될 거니까 이 물체의 무게를 버티기 위한 탄성력도 2배로 필요하다 맞지? 그러면 이 용수철이 자연스럽게 x보다 2배 2x 늘어나게 되면 용수철이 주는 힘도 2배가 될 거고, 그러면 원래 x에서 mg랑 비겼으니까 좀 더 늘릴까. 지금 무게가 2mg면 2x 늘어나면 탄성력도 2배가 돼서 2mg 힘을 버텨서 시그마 F 0이 될 거다. 자 그래서 탄성력은 크기는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야. 요 x는 자 늘어난 길이도 압축된 길이도 마찬가지로 변형된 길이 x입니다. 그래서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는 힘으로 받는 게 용철이다 해서 비례상수 k 붙여주면 요 k는 어떻게 만들어진 용수철이냐 하는, 용수철이 뭐 땡땡한 용수철이냐 좀 느슨한 용수철이냐 하는 용철의 특징이다 맞지? 그래서 요 k를 용수철 상수 또는 뭐 같은 뜻으로 탄성계수, 탄성력에 의한 뭐 대한 계수, 탄성계수 이렇게 부른다 이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용수철을 뭐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 자 얘가 원래 길이가 이 정도였다 하자. 그러면 얘가 10cm만큼 늘어난데 필요한 힘이 10N이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10N 잡아당겨주면 10cm는 우리가 미터 단위로 따지면 0.1m니까 0.1m 늘어난다 이 소리는 k 곱하기 0.1 0.1m 변형됐을 때의 그 탄성력 늘리기 위한 힘이 10N이다. 그러면 k는 100이 된다 맞지? 자 그리고 단위는 요게 뉴턴 단위고 0.1이 미터 단위니까 0.1로 k는 늘어난 길이로 힘을 나눠주면 되니까 얘는 뉴턴 퍼 미터. 그래서 뭐 뜻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1m 늘리는데 필요한 힘 또는 1m 변형됐을 때 그 용수철이 주는 탄성력, 그게 k의 정의. 지금은 그게 100이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k가 크면 클수록 용철이 어떨까? 1m당 늘리는데 필요한 힘이 k가 크다는 것은 많다는 소리니까 k가 높으면 크면 클수록 그 용철은 늘리기 어려운 용철이다. 같은 길이 늘리는데 힘이 많이 필요한 용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밑에 보면 자 변형된 길이가 요거는 이제 fx 그래프인데, 자 f는 지금 변형된 길이에 대한 탄성력 그래프고 얘는 변형된 길이 그래프. 지금은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늘어난 길이. 자 그러면 늘어난 길이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탄성력도 증가하니까 그게 비례해서 요 1차 함수로 탄성력이 증가한다 하는 얘기고, 그때 요 그래프에서 뭐 기울기, 지금 기울기는 x분의 f 이렇게 되겠죠. 요 기울기의 의미가 용철 상수, 탄성 계수의 의미다 알겠죠. 오케이. 에너지는 뒤에 가서 하고 넘어가서 밑에 자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 한번 볼게요. 자 용철에 매달린 물체가 자 일단 상황이 용철 상수가 k 한번 주고 시작해 보자. k가 50Nm/m인 그런 용철이라고 해볼게요. 그런 용수철에 2kg의 물체를 매단 상태라고 해볼게요. 자 본래 상태 이 용철이 아무렇게도 변형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얘가 지금 자연길이라고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요 상태는 용수철이 힘을 못 주고 있는 상태다, 맞지? 그러면 물체, 요 매단 물체가 받는 힘이 오롯이 중력밖에 없겠네. 자, 요 상태에서 내가 이 물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잡고 있다가 이 손을 받친 상태에서 천천히 한번 내려보자 이거지. 자, 처음에는 이제 손을 이렇게 그러지 말고, 자, 손으로 이렇게 받친 상태라고. 손이야. 그래서 손으로 지금 탄성력이 없으니까 20N의 무게를 다 떠받치는 상태가 지금 요 상태. 시작. 자, 이제 손으로 이제 받치면서 천천히 내려볼 거야. 자, 물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체가 내려간 만큼 용수철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용수철이 늘어나면 지금 상태는 중력 20N이 전부지만 조금씩 내려가면서 탄성력이라는 게 생기겠다, 맞지? 자, 근데 이 탄성력이 조금만 내려갔으니까 아직까지는 중력보다 작겠네. 그러면 탄성력이 지금 중력보다는 작은 상황이니까 내가 받치는 힘이 20까지는 필요 없지만 조금씩 이제 아직까지는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고, 자, 손으로 받쳐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 정도 내려갔더니 이 물체를 더 이상 손으로 떠받칠 필요가 없게 느껴지는 그런 점이 있겠지. 그런 점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이 물체가 받는 탄성력이, 늘어나는 용체에 주는 힘이 이 물체가 받는 중력과 크기가 같아서 위아래 힘이 더해서 날아가서 얘가 요 중력과 탄성력으로 시그마 F는 0인 상태가 되었구나.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내가 손을 제거하면 이 물체는 여기서 이제 힘의 평행 상태로 가만히 정지 상태로 매달려 있겠다 이거지. 그러면 그때 상태가 시그마 F는 0, 얘가 힘의 평행 상태고, 그때 길이는 K가 50Nm/m라 했으니까 지금 필요한 용체 탄성력이 얘 무게 20N이다, 맞지? 그러면 20N은 지금 K가 KX일 건데 K가 50인 상황이니까 X 했을 때 20N 탄성력을 만들려면 그때 필요한 X는 5분의 2, 그래서 0.4m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뭐 이렇게 이제 손으로 받쳐서 천천히 내리는 상황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두 번째 상황은, 자, 올레 길이부터 한번 그려볼게. 얘가 올레 길이 상태가 요랬는데, 자, 올레 길이 상태에서 손으로 여전히 떠받치고 있었어. 떠받치고 있다가 용체 상수는 50Nm 그대로 주자. 자, 받치는 손을 서서히 받치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손을 빼버렸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손을 떼면 요 손을 뗀 상태에서 얘가 이제 받는 중력이 20N이고 탄성력은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일단 내려가겠죠. 아래로 받는 중력이 더 크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얘가 조금 내려가도 여전히 탄성력이 조금 생겼는데 중력이 더 크니까 아래 방향으로 가속이 되겠다, 맞지? 그러면 운동 방향이 아래 방향이고 가속도 방향도 아래 방향이면 이렇게 적어볼까? 얘가 이제 아래로 움직이면서 계속 속력이 빨라지겠다, 맞지?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요 상태 얘가 받는 힘이 중력과 마찰력이 평형을 이뤄서 힘의 평형 상태까지 내려가는 길이가 0.2m였죠. 0.4m. 자, 그러면 0.4m까지 내려가는 동안은 여기서 딱 내려갔을 때 이제 힘의 평형이니까 중력이 탄성력보다 더 크겠다, 맞지? 자, 그러면 아래 방향의 힘이 더 크니까 얘는 계속해서 아래 방향으로 가속이 됐을 거고, 그러면 점점 빨라지다가 어떤 속도 찍었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자, 이제 용철이 더 변형됐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용철이 주는 탄성력이 중력보다 같아지는 순간이 되겠죠. 커지는 순간이 되겠다, 맞지? 자, 그러면 탄성력이 위로 받는 힘이 중력보다 더 커졌으니까 이제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지겠네. 자,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제 정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붙어 있는 상태니까 이 속도가 반대 방향 가속도 때문에 느려져서 0이 될 때까지는 내려가야 된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힘의 상황으로 결국은 R자 힘인데, R자 힘이 0인 곳이 지금 여기다, 맞지?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는 탄성력과 중력이 둘 다 20N이라서 날아가는 지점이었고, 자, 여기보다 만약에 0.1m 모자라거나 0.1m 더 내려간 지점을 한번 상상해 보면, 자, 0.1m 모자라다는 얘기는 이 용수철이 0.4m까지는 아니고 0.3m만 변형된 순간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용수철이 주는 탄성력이 0.4m보다 0.1m 덜 변형됐으니까 0.1m에 해당하는 탄성력이 그 20N보다는 작겠죠. 그만큼. 그게 지금 이제 15N의 중력이 20N에서 얘가 받는 R자임이 아래로, 중력이 더 크니까 아래로 5N인 상황이 0.1m 덜 늘어난 상황이고, 평행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평행점을 기준으로 0.1m 더 늘어나면, 이번에는 용철이 늘어난 길이가 0.4에서 0.1m 더 늘어났으니까 0.5m 늘어났겠죠. 그러면 K가 50이니까 용철이 주는 탄성력이 25N에 얘가 받는 중력이 20N 되면서 얘가 받는 합력은 위로 5N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평행점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위로 0.1m 지점이나 아래로 0.1m 지점은 크기는 같은 힘을 반대로 받게 되어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평행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요 자연길에서 평행점까지 0.4m 얘가 내려왔다 맞지? 이 0.4m 내려오는 동안의 상황은 탄성력보다 중력이 더 커서 아래로 가속이 된 상황인데, 이 처음에는 20N 중력 혼자 받잖아. 그 힘이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되는 게 여기지. 자, 근데 그 상황과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0에서부터 조금씩 늘어나면서 마지막에는 20N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을 받았으니까 그 힘으로 인해서 얘가 다시 한번 이때 속도가 가속됐던 속도가 정지하겠죠. 대칭이다 이거지. 힘이 요 평행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평행점까지의 길이 0.4m만큼 한 번 더 늘어나게 되면 얘는 정지하고, 자, 이 정지한 위치가 계속해서 정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얘가 받는 힘이 탄성력이 중력보다 더 큰 상황이니까 순간적으로 정지를 했다가 다시 반환점 찍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원래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반환점을 찍고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 운동하겠다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떤 두 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물리에서는 진동이라고 하고, 이 용수철 문제에서는 물체의 운동이 보통 진동 상태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진동이 나오면 지금 여기 상황처럼 진동에서는 요 중앙이 있어요. 항상 물체가 빨라지다가 가속이 되다가 반대로,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지면서 느려지는 구간을 거쳐야 다시 한번 정지를 찍고 왔다 갔다 운동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빨라지다가 느려지기 직전 요 중앙을 지날 때 이 물체가 아래로 지나거나 위로 지나거나 이 물체의 V가 가장 빠른 지점이 되고, 요 물체가 속력이 가장 빠른 요 중앙 지점은 이 물체가 받는 R자임이 순간적으로 0이 되면서 이 중앙을 지나고 나서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져서 빨라지다가 느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시그마 F가 0이 되는 지점을 진동에서 찾으면 요 진동에서의 요 시그마 F 0인 지점이 중앙이 될 거고, 요 중심을 기준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왔다 갔다 할 거다. 지금은 그게 0.4m다. 이런 운동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에너지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뒤에 가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용수철 상수 구하는 문제인데, 자,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0.1m 압축됐더니 이 용철이 지금 요 위에 올려져 있는 물체의 무게를 버티고 있다 이 소리죠. 자, 일단 이 물체가 5kg이니까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은 아래로 50N. 자, 이 물체가 여기서 정지 상태에 있다는 것은 시그마 F R자 힘의 평행 상태 0인 상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압축된 용수철이니까 아래에 있는 압축된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 돌아가기 위해서 양쪽에 매달린 물체를 밀겠죠. 그래서 지금 미는 방향이 위로니까 이 질량 가진 물체를 위로 50N 얘 중량만큼 밀어주니까 얘가 RHIM이 0인 상태다 이거지. 자, 그러면 탄성력은 KX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서 힘을 받는다 했고, 지금은 변형된 길이 0.1m 압축됐으니까 0.1 곱하기 K가 50이니까 K는 1m당 줄 수 있는 탄성력은 500Nm. 그래서 답은 4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길이가 각각 원래 길이가 15cm인 용철 2개 매달렸고, 자, 자석이래. A, B 자석이 지금 N극과 S극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맞지? 그러면 두 자석끼리 일단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거고, A는 B가 당겨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 B는 A가 왼쪽으로 당겨서 힘을 받을 건데, 요 자기력이 크기 갖고 방향 반대인 요 작용 반전 관계다 맞지?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니까. 자, 그러면 A 자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만히 정지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B가 오른쪽으로 당겼는데 P 용수철이 A 자석을 왼쪽으로 당기는 탄성력을 주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탄성력이 지금 이 자기력과 크기가 같아서 더해서 0이다. 자, 그러면 P 용수철이 지금 오른쪽에 매달려 있는 물체 A를 왼쪽으로 잡아 당기는 거 보니까 이 P 용철은 늘어난 용수철이구나. 자, 그러면 원래 길이가 15cm였다 했으니까 얘는 지금 3cm가 늘어난 상황. 그래서 3cm만큼의 탄성력을 줘서 A가 받는 자기력을 버티고 있다 이거죠. 자, 마찬가지로 B도 왼쪽으로 끌려가고 있어야 되는데 Q 용수철이 B 물체를 자석을 오른쪽으로 같은 크기만큼 당기고 있으니까 B가 받는 시그마 F가 0인 상태로 B가 정지 상태로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용철 Q도 늘어난 용철이고, 얘가 원래 길이가 15cm였으니까 1cm만큼 늘어났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양쪽에 매달린 물체가 늘어난 용철로부터 탄성력 받아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맞지? 자, 근데 이 자기력이 서로 작용 방전 관계로 서로 같기 때문에 A, B가 받는 탄성력도 버티는 탄성력도 서로 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 PQ 입장에서는 같은 크기의 탄성력을 주고 있는데 탄성력은 KX로 표현할 수 있었다 맞지? 자, P는 3cm 늘어났고 Q는 1cm 늘어났는데 이 F가 동일하죠. 탄성력이. 그러면 K는 반대로 P보다는 Q가 3배 더 크구나. P가 K면 Q는 3K. 그래서 3배 더 용철 상수가 크다. 그러면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용철 P가 자석 A에 작용하는 힘은 탄성력이죠. 용철 Q가 자석 B에 작용하는 힘, 탄성력과 크기 같고, 지금 방향은 P는 왼쪽, Q는 오른쪽이니까 반대지. 그 힘과 방향이 같다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자석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이죠. 자기력은 자석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 그러면 A가 B에게, B가 A에게. 이런 건 작용 반전 관계다 맞지? 크기가 작다가 아니고 같다 돼야지 같다. 그래서 얘도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억.